자, 401페이지 이제 인문가족 오늘 마지막 수업 할게요. 권리에 관한 등기. 자, 이 부분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는 등기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됐었나요? 내용에 따라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그 다음에 회복 등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여기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예요. 멸실 등기는 우리 전 시간에 했었잖아요. 전 시간에 했었는데 이것은 부동산의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얘는 표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였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해당이 됐다. 물론 여기에도 변경과 경정도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였는데, 자,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기록의 등기사항, 등기 기록이라고 해도 되고요. 일부에 대해서 무엇이 됐을 때, 일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 또는 경정. 보시면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이렇습니다. 반복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일이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이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캐치하시면 등기법이 쉬워지는 거고, 아무리 들어도 딴 나라 딴 세상 소리 같다라고 하면 그거 이제 조금 공부 좀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하고, 이것이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경정 등기를 하는데, 여기서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어디에? 표제부. 표제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구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갑구와 울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표제부에서는 전 시간에 했던 거 표시의 등기. 표시의 등기니까 여기서 패스. 그러면 갑구와 울구에서는 어떤 게 가장 핵심이냐? 요거죠. 권리자 및 무엇?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갑구하고 울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 볼게요. 자, 여기서 교재 순서 보면 기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거를 얘기했나요? 기타 사항에는 전세금, 그죠? 그 다음에 지료, 채권액, 이율, 등등등 이럴 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바뀌면은 무엇이 된다? 변경. 원시적 불일치일 때는 경정.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권리의 변경 등기 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경정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요거 갖고만 한번 볼게요. 자, 전세금을 증액한다. 전세금을 감액한다. 그럼 전세금을 증액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전세금을 감액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엇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즉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하는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권리자와 의무자가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즉 주등기로 이루어질 것이냐,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등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먼저 전세금을 증액한다, 감액한다.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 우리는 그걸 등기법상의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무슨 등기를 하고? 부기등기로 하고. 그럼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자의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주등기로 갑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 권리의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실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책에 써 있을 거예요. 하나 더.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요, 종전 등기사항을 말소 표시합니다. 종전의 등기사항을 무엇을 하냐면은 말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의 등기사항을 말소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이 부분이 이제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등기법이 공부하다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등기법은 일단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까먹지 않습니다. 객관식이잖아, 우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일단 딱 정리가 되면 지적과 달리, 공법과 달리 까먹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인데 전세금이 얼마냐면 1억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다. 근데 전세금을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무엇 하려고 그래요?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A이고 설정자가 B라고 하게 되면 둘이 가서 공동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공동으로 가면 돼. 자, 전세금을 증액하게 되면은요, 전세권자가 무엇이 되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밑에 지금 누구 있어? 없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얼마? 1-1 이렇게 가는 겁니다. 1-1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한다. 전세금을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를 말소하는 이렇게 1억을 무엇 한다? 말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얘를 말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금 얼마? 1억. 그 밑에 2번 해가지고 저당권자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C, 채권액 얼마? 채권액 2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봅니다. 그럼 이 C는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C를 무엇이라 한다? 그래서 C를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C한테 가서 야, 지금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승낙 좀 해줄래? 그러면 우리가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데 물론 C는 주등기가 뭐고 부기등기인지 몰라요. 에? 근데 부기등기로 하면 일단 좋거든. 주등기 순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C가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 승낙서 써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1-1에 얼마? 여기에 2번 이렇게 있으면 저당권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얘가 승낙을 써주면 1 밑에 1-1로 이제 부기등기로 가는 거야. 근데 C가 되게 똑똑해요. 안 돼. 승낙 못 해줘. 그러면은 알았어. 승낙 못 해줘. 그러면 승낙을 안 한다.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등기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승낙 좀 해줄래? 그러니까 C가 안 돼.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후순위로 그냥 밀리는 거예요. 후순위로 밀리면서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을 해요. 전세금을 얼마로? 2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이렇게 2억으로 증액하는데 요 1억은 말소 표시하면 안 돼. 여기는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했죠. 근데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이 요건이 아니에요.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하면 그냥 후순위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구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면 그냥 그 사람 뒤로 그냥 후순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난 선순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승낙 좀 해줘라고 하겠죠. 안 해줘 그렇게 가. 해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부기를 했을 때는 말소 표시하고 주등기를 했을 때는 말소 표시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권리의 변경 등기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면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만 공부합니다. 여기까지만. 근데 말소 표시를 하고 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을 공부 안 했을 때 추후에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 나오는데 이거 볼게요. 권리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 권리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떠올라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칭했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것이 후발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무슨 등기를 하는 거고 후발적이면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고 원시적이면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경정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자,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은 이름을 개명했다라든지 주소를 이전했다라든지 주민번호가 바뀔 때 크게 바뀔 일은 없겠죠. 이럴 때 하는 것인데 자, 개명했습니다. 이때 하는 게 무슨 등기? 개명했을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겁니다.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원칙은 혼자 가야 되겠죠.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누가 가서 하는 것? 혼자 단독 신청인데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하는 것이다? 누가 가는 거냐면은 등기 명의인이 가서 하는 겁니다. 즉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누가? 소유자가. 전세권자의 주소가 바뀌면 전세권자가. 저당권자의 주소가 바뀌면 저당권자가. 이해하셨나요? 소유자가 무조건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권자가 개명했다. 전세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다. 그럼 전세권자가 등기 명의인이 전세권자잖아요. 소유자의 주소 바뀌면 소유자가 하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는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무엇이 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얘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권으로 하고요. 우리 교재에 안 써 있어. 그냥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틀을 잘 먼저 보시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기본 과정일 때 좀 더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썼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저 부동산을 B한테 처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를 우리는 매도인이라 하고 여기서 B를 무엇이라 한다? B를 매수인인데 그럼 이렇게 등기 넘어가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서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죠. 소유권 상실하니까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얘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을 사고 팔아봤으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집을 팔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A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인감 한 통 떼오시고요. 이 사람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뭐 받은 거 있겠죠. 인감 한 통 떼오시고요. 등기필 정보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하나 가져오세요 라고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본.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하나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사람은 주소 증명 정보만 하나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 사람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공인중개사가 인감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집을 살 때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받으면 얘가 저당권 설정자가 돼 버리잖아.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되면서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넘어오는 즉시 인감을 제공해가지고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산 사람은 대출 없이 산 사람은 요것만 가져가면 돼요. 자, 이때 이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주소는 어디다?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당시의 주소가 화곡동이에요. 화곡동인데 주소가 신월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월동으로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게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신청의 의무는 없습니다.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행을 해야만, 이등기를 해야만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를 하지 않고 후속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하냐면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어떠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저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관이 밀어낸단 말이야. 안 됩니다라고. 자, 이제 근데 보시면 이게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의 뭐를 제출해요?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둘이 가서 이제 신청서를 쓴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신청 정보상에 A의 주소는 어디를 쓸까요? 신월동으로 쓰겠죠. 현재 자기가 신월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등기 기록 갑구에는 여전히 어디로 되어 있어요? 여전히 화곡동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었을 때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등기를 넘기는 과정이에요. 그럼 서로 간에 무엇한다? 불일치하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매도인이 무엇을 제출한다? 요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 증명 정보에서는 신월동에서 어디로? 화곡동에서 어디로?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죠. 그랬을 땐 어떻게?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직권 등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지만 직권 등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과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있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직권에 의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전제 조건일까요? 후속 조치일까요? 전제 조건입니다. 왜? 얘를 하지 않으면 얘는 의무는 없지만 선행하지 않으면 후속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못하니까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신청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에 의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돼요. 나중에 그건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주소 증명 정보는 권리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리자만.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의무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등기할 때는 의무자는 제출하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신월동에서 무슨 동으로, 그 다음에 신월동에서 부천시 중동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요. 여러 차례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수차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중간권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상의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이거 이상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르고요. 그래서 두 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하고 권리의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에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은 내용에 따른 분류에 말소 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말소 등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정의가 뭘까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사항 중에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그것을 무엇하는 것? 말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이든 후발적 불일치이든 묻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것이 뭐라면 전부라면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권리를 말소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말소하는 것이다? 권리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를 말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소유권을 말소한다. 전세권을 말소한다. 저당권을 말소한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럼 예외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공동인데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판결 설명해 드렸죠.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법원의 무엇, 관공서의 무엇, 촉탁에 의해서도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엇으로만? 주 등기로만 실행이 되고,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존재하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저 권리의 변경 등기와 달리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줍니다.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등기 안 해주고요.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주등기로 하고 종전권은 말소 표시합니다. 말소할 권리를 무엇한다?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이렇게.
1번에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있어요.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존속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B가 되고요. 둘이 가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말소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주등기로 가고요. 말소될 권리사항을 말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말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분. 요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설정자 B라 가정을 하고요. 1-1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C 이렇게 됩니다. 자,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주등기로 가는 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로 갑니다. 이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얘는 부기등기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랬죠. 직권 말소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등기를 말소할 때 이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얘가 말소되면 얘도 죽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 C를 무엇이라고 한다? 여기서 C를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을 했다? 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말소됐죠, 지금. 그죠? 그러면 저 C, 저당권자 C의 승낙서가 들어온 걸까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들어왔겠죠. 승낙서를 첨부했으니까 전세권을 말소했겠죠. 그러니까 승낙서를 첨부했다는 소리는 나도 죽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등기관은 이 저당권 등기를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저당권의 등기를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일까요? 후속 조치일까요? 우리 직권 등기는 대부분이 전제 조건 아니면 후속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 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 당연히 후속 조치입니다. 왜? 전세권 말소 등기 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 말소 등기는 얘는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C의 승낙서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 C의 승낙서가 안 들어오면 이 등기 자체가 안 돼요. 요건이라니까. 요건이다, 요건. 요 정도가 이제 말소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만 보시면 돼.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거 나중에 말소 등기 할 때. 그리고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촉탁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문과정 마지막이에요. 말소 회복 등기. 말소된 것을 말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저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또는 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말소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말소 회복 등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적으로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가고요.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반드시
반드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따라서 예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자발적, 이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면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종전순위 그대로 갖다 줍니다.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순위를 그대로 줍니다. 이게 효력이에요. 이것을 회복 등기의 무엇이라 한다? 회복 등기의 효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 저당권 설정 A, 2번에 전세권 설정 B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3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워지겠죠. 그죠? 근데 A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A가 보니까 자기가 말소가 됐어. 부적법 말소됐다 이거면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게 되면은 전부가 말소됐죠. 전부가 말소됐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4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을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1번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그대로 다시 써주는 겁니다.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회복 등기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복 등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회복 등기는 등기가 어떻게 게시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등기 자체가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또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또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공동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불법으로 말소되면 공동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혼자 가서 회복 안 돼요. 단독 신청으로 해서 등기가 만료가 됐는데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단독으로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등기는 단독이거든요. 근데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말소가 됐어요. 그럼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서 회복하는 겁니다. 등기 자체가 직권으로 된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직권으로 회복합니다. 촉탁에 의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촉탁에 의해서 회복이 되더라 이겁니다. 즉 등기가 어떻게 게시되었느냐에 따라서 회복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존재했을 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존재할 때 그자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해라. 마찬가지로 회복 등기할 때도 누가 존재하면 회복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자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면은 그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요건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을 것.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말소된 등기를 무엇을 해야 된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얘가 지금 1번이 지금 부적법하게 지금 말소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회복 등기를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 즉 말소 등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말소 등기는 없고 이거를 다시 말소한다고 해서 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종전순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건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 이해관계, 즉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즉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에 무엇을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해관계는 결과적으로 회복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가 바로 무엇이 이해가 보세요. 지금 1번에 저당권이 있었고 2번에 전세권이 있었는데 1번이 말소가 됐죠. 얘가 죽었으니까 얘 좋아 안 좋아? 좋죠. 왜?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좋잖아 지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단 말이죠. 다시 몇 번으로 살아 돌아와요? 1번으로 살아 돌아오면 얘 손해봐 안 봐? 손해보죠. 왜? 아무도 없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한 사람이 자기 위에 선순위로 다시 오게 되니까 순위가 뒤로 밀려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얘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승낙서를.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하나 옆에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기본서 나올 텐데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시점은 판단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판단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보느냐, 손해를 보지 않느냐를 판단하냐면은 회복등기 시점.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회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 뒤로 밀리죠. 이해관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 정도만 딱 기억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권리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표시의 등기와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권리의 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비롯되더라.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는 제가 등기법 첫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대략적 용어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설명해드렸었죠. 그래서 등기법 자체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또 가져오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즉 이런 거죠. 등기법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둥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야. 가지를 뻗어 나가고 여기에 이제 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잎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 큰 줄기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줄기를 먼저 보고 거기다 하나하나씩 덧붙여서 나가면서 큰 나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 요게 이제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등기법 자체는 단락단락으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원이고 이와 반면에 지적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 지목이면 지목, 면적이면 면적, 지번이면 지번 이렇게 테마별로 공부가 가능한 것이 지적이라면 등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테마별로 공부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테마별로는 공부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과정을 입문 과정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1월부터는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기본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밴드에 제 밴드 있어요.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이제 일일학습 문제를 쭉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한 문제씩 풀어보시고 이제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밴드를 통해서 그 자료를 좀 다운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문 과정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1월부터는 지적부터 다시 기본 과정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입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